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공법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공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을 갖고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가 계획하고 지방 계획이 충돌될 때, 자, 어디가 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국가 계획이 우선이다. 자, 이런 건 뭐 우리가 소위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출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는 추상적 계획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구체적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구체적 계획과 추상적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도서관 만들기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결국은 가가지고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도서관 만든다는 계획 세워놓고 갑자기 구체적 계획을 바꿔버리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계획은 추상적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추상적 계획은 또 둘로 나눠지네요. 광역도시계획, 약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혼자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약속하고 혼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자, 이때는 뭐가 더 우선이 될 수 있겠는가? 이때는 약속이 우선이다. 자, 요 부분은 출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광역과 기본이 모이면 광역이 우선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획 절차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계획 절차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일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게 과연 무슨 계획일까요? 그렇죠. 광역이지. 왜 광역이에요? 그래. 바로 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이 있으니까 광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 광역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지정이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수립. 자, 수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립이라는 형태에서는 광역이라는데 지정 없잖아. 그럼 두 번째는 수립 바로 나와 버렸잖아. 그럼 무슨 계획이에요? 뭐 도시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기본 계획을 하면 돼. 기본. 그렇죠? 기본. 당연히 뭐 도시구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계획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계획. 도시군을 바꿔치기는 하지 않으니까 기본 계획. 그래서 기본 계획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밑에는 자, 수립인데 밑에는 입안이라고 돼 있네? 자, 이건 무슨 계획이에요? 그치, 관리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 기본, 관리.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서는 지정,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의적 지정. 그쵸? 지정권자는 누구였고? 장관, 도지사. 자, 수립권자 있는데 수립권자는 필요죠.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누가 수립해야 된다 있어? 혼자 둘 이상. 둘 이상.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 도, 시장, 군수. 그쵸? 그래서 시도와 시장, 군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형태하고 시장, 군수 형태 구분되어 있고 이때 시도와 시장, 군수 형태로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시도하고 시장, 군수 형태에서 구성할 때 시도가 수립 안 하면 시장, 군수가 수립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승인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정권자. 왜? 한 명이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정권자. 그러면 시장과 군수 또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수립을 안 하면
이때는 누가 수립할 수밖에 없겠는가? 이때는 지정권자가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립은 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수립은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정권자가 하는데요. 자, 여기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 이틀 수립 안 하니까 가서 수립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기간을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스쳐 지나가듯이. 자, 꼭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시도와 시장군수가 수립을 안 해. 수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립을 안 한다.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승인 다 끝났습니다라고 승인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정권자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광역. 그래서 3광이라고 그럽니다. 3광. 그러니까 광역 나오면 무조건 3년. 연도가 나왔다? 3년. 광역 나오면 그냥 3년. 아시겠죠? 자, 스쳐 지나가듯 한 거예요. 자꾸 오늘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인을 했고요.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수립. 자, 수립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시장, 군수. 시군수.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시군수. 자, 그러면 시군수 형태로서 구성되는데 승인도 역시 시군수가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군이 문제잖아. 군은 누구하고 누구니까? 시장, 군수니까. 그러면 이 시장하고 군수가 문제가 되고 이때 시장, 군수 형태는 누가 할 수밖에 없다? 도지사.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지사가 승인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계획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관리계획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입안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시가 이런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상적 계획인 경우에 대해서는 수립 승인이고 공고예요. 차이점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추상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기초조사를 거쳐. 구체적 계획도 할 때도 기초조사를 거쳐. 이건 공통점이야. 그죠? 왜? 기초조사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땅이 괜찮은지, 여기가 진짜 건물을 만들어도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계획이든 구체적 계획이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추상적 계획은 어떤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어디에다 뭘 할지 모르는, 만들면 좋은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속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속을 당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돌멩이를 넣어놓고 온다든가 주머니에다가 계란을 넣어놓고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 근데 구체적 계획은 구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떠들어대다가 잘못하면 뭘 맞겠어? 계란을 맞을 수도 있고 돌멩이를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추상적 계획인 공청에는 계란 맞을 일 없지, 돌멩이를 맞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생략 사유 없다. 자, 근데 관리계획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돌멩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파. 그렇지? 아프니까 어떻게 돼 있어? 생략할 수 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청에는 생략 사유 없습니다. 하지만 의견 청취는 생략 사유가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입안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수립권자들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결정은 역시 입안권자들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도 군이 문제가 된다 있잖아. 시장, 군수. 자, 이때 시장, 군수는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해요.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고시. 여기는
공고. 자, 공고는 누가 안 나온다 했죠? 기본 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다. 자, 우리 동네 계획이니까 누구도 안 나옵니까? 고시는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나온다 했습니까? 그렇지. 장관이 나온다. 그래서 장관이 안 나와. 둘 다. 근데 기본 계획은 도지사도 안 나와. 그죠? 도지사는 여기 승인해서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 그리고 관리 계획은 장관이 나와. 그렇죠? 어디에서? 고시. 그죠? 고시. 자, 여기서 장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헷갈려? 자, 헷갈리지만 제가 다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천천히 하면 돼. 그죠? 하다 보면 된다 했잖아. 끝까지. 그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한국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16강 가는 거 보셨죠? 그죠? 끝까지. 다 끝났겠다 이럴 때. 네? 마지막 시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이잖아. 그 6분 줬을 때. 여기 1분 만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 6분 중에. 근데 이런 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하면 돼. 마지막까지. 그러다 보면 돼. 지금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요. 시험 보는 그날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시험 보는 그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광역도시계획은 약속이니까 재검토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은 재검토가 있다 그랬죠, 기본계획은. 그때 재검토 그러면은 몇 년의 문제였느냐? 바로 5년이에요. 그래서 뭔가 검토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뭔가를 한다? 5년입니다. 그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오늘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3년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재검토가 나오면서 5년 있었네. 숫자 2개나 배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수산자원, 도시자연공구역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정비사업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변경,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이렇게죠. 자, 요 내용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바로 3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배웠고요. 용도 지구 배웠고요. 나머지는 용도 구역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의 근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확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은 몇 개? 하나. 이름은 하나, 중복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름은 하나, 중복 안 됩니다.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요죠.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요죠.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 말을. 심심하잖아. 근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자꾸 던져봐야 틀리면은 제가, 이거 틀렸죠?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틀려도 상관없어. 자꾸 틀려야 선생님들도 이야기할 때 아는 체라도 좀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 다 알아. 이제 알면은 그때는 내가 아는 체도 못 해. 뭐가 틀린가 하고 째려본단 말이야, 선생님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몰라. 모르니까 지금 모를 때 막 던지는 거야. 몰라도 되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틀린다 해서 선생님 때리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뱉어내야 돼. 그죠? 영상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뱉어내야 돼요. 그죠? 자꾸 뱉어내면서 내가 뭐죠? 하고 따라서 같이 해.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지금.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뭐라 그랬어요? 별명. 별명은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어떻게 된다? 중복된다. 그리고 별명은 없어도 돼? 임의적. 자,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제가 뭘로 했죠?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는 아빠, 엄마, 과장님, 사장님, 부장님 이런 거예요. 학생 이런 거. 내가 근데 학교 안 다니면 학생 아니잖아. 그죠? 학원 안 나오면 수험생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는 명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꼭 다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 되는 건 아니야. 아빠가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되지만 임의적이다. 그렇죠? 아빠이면서 부장님이 될 수 있지만 아빠이면서 부장님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유형을 지금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용도 지역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이름.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이름이 있어. 왜? 왜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 왜 있냐는 거죠. 왜? 왜 이름이 있냐? 자, 이름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대한민국 모든 땅 자체에서 이름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땅이 가장 딱 생겼어. 땅이 처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콜럼버스가 땅을 딱 발견했을 거 아니야, 처음으로. 딱 신대륙을 발견하자마자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럼 건물이 낮은 건물이 들어올까요? 높은 건물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높은 건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땅을 보존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개발이 문제예요? 보존이 우선이겠어요? 보존. 개발이 아니라고. 보존. 법은 가만히 있으면 개발은 돼.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돼버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개발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도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은 뭐다? 제한. 1차적으로 제한을 해놔. 여기는 3층. 아, 이 땅은 조금 좋은 땅이니까 5층. 이쪽 땅은 한 10층. 이런 식으로 딱 거기까지만 제한을 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그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름이 A다, B다, C다, D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이름이 D야. 그럴 수 있겠죠? D. D는 가장 낮게 지어야 돼. A는 가장 높게 지어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이름이 없네? 그럼 A로 할까? D로 할까?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A를 기준으로 집을 지을 건지, D를 기준으로 집을 지을 건지,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밑재야 본전이라고. 밑재야 본전이라는 것은 만들어 놨는데 이름 붙여봤자 본전이야. 그건 가장 낮은 지역이죠. 자, 3층짜리 이름이 붙여질 곳에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리면 7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근데 그냥 3층짜리 집을 지어놨어. 근데 최하가 3층이야. 근데 문제는 10층짜리로 이름이 붙여져.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3층에서 7층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쉽잖아. 올리는 건 쉬워. 그런데 자르는 건 어렵지. 그러니까 항상 땅의 이름은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보전. 가장 보전하는 지역과 똑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건다? 스쳐 지나가듯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한을 했네. 제한을 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다 3층짜리를 해놨더니 야, 이거 좀 미안해. 아니면 어때요?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아.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강화, 완화. 그래서 제한이 있는 후에 강화, 완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이 있는 후에 뭐가 있다고요? 강화, 완화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고 나서 강화, 완화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강화, 완화로 쓰면 안 돼. 여기다 강화, 완화 써놓으면 뭘 강화, 완화하는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못을 박아놓고 여기에 강화, 완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은요. 용도구역은 당연히 용도지구로, 자,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이것도 좀 미안할 수도 있고, 아,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어? 강화, 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번째가 임의적이니까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바로 어디서 와요? 그치. 용도, 지역에서 용도구역으로 바로 올 수도 있다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강화, 완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용도지구는 항상 뭐가 나온다 했어요? 안전과 경관이 나온다 했죠? 용도구역은 무질서. 이 말이 들어가면 용도구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수, 도, 개, 시, 입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수산전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누가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누가 안 나와요? 장관이 안 나오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바로 시도지사 나온다 했죠? 그렇죠? 시도지사. 자, 그리고 이때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구도 나옵니까? 대도시시장도 나오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렇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형태에서 입지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게 아니네. 갑자기 표가 좀. 요거. 자, 입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얘네들은 대도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니까. 그래서 도입 여기만 대도시 시장이 나온다. 나머지는 그냥 시도지사. 나머지 다 시도지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입에서만 나와요. 자, 그리고 장관도 나와.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장관이 나와.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관이 안 나와.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장관이 나와야 돼. 그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떤 장관? 어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그쵸? 해양수산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은? 그치? 국토교통부 장관. 그쵸? 자, 요 문장. 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를 핵심 내용을 5가지를 했어요. 그때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의견입니다. 추상적 계획은 공청회, 구체적 계획은 의견 청취. 자, 2번 보상.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들에게 뭐 하고 의견을 드려야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가 핵심이죠? 요거. 관리. 그럼 구체적 계획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 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지. 공청회는 무슨적 계획에서 나오는 거니까? 추상적 계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이 문구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 이게 1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때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관리를 보면서 공청회 나오면 이거 틀린 지문이네 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추상적 계획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죠? 추상적 계획 우선순위는 광역과 기본이 충돌하면 광역이 우선한다. 그렇죠? 광역과 기본이 충돌하면 광역이 우선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자, 이거 나와 있잖아. 광역하고 기본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 광역이 우선한다고요. 아시겠죠? 도시와 기본이, 기본과 광역이 다르면 이때는 광역이 우선한다. 이 말이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계획 방법이에요. 계획 방법은 추상적 계획 없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 그렇죠? 추상적 계획 없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 그러면 추상적 계획이 없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 자, 이 말은 추상적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뭐가 있어요? 구체적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시도의사가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위반. 요게 중요하죠? 뭔가 지금 급하다는 소리지. 조속히 위반할 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아니면 기본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데 생략한 후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건지 함께 위반할 건지 이 문제예요. 자, 근데 생략을 해버리면은 추상적 계획 없이 구체적 계획을 한다는 소리가 되고 함께 한다는 소리는 추상적 계획과 함께 하니까 추상적 계획하고 구체적 계획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추상적 계획 없는 구체적 계획은 없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해야지.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생략할 수가 없다고.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 계획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는 추상적 계획 얹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아는 모르는 문장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독일어, 프랑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내가 아는 문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객관식은 그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용도, 지역 이름, 용도, 지구, 별명. 자, 이름은 하나, 중복 안 된다 그랬죠? 별명은 여러 개, 중복된다 그랬죠? 자, 용도 지역은, 보세요. 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냐 없냐죠? 보세요. 지역이 두 개. 지역 플러스 지역. 이 소리 아니야. 이건 안 된다 그랬지. 지역 플러스 지구. 이건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지역이 중첩됐다는 것은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지역과 지역이 중첩된다면 이 소리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중첩되면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지역과 지구가 붙어 있는 것은 이건 가능하더라. 꼭 기억하셔야 한다 있습니다. 용도, 구역, 지정권자는 반드시 장관인 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역. 수개라 그랬죠? 수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렇죠? 자, 어디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에요. 관리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 있어요. 왜? 이게 용도구역이잖아. 용도구역은 임의적이잖아. 그러면 용도구역은 임의적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해야지. 여기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X일 것이고. 그리고 용도구역의 탄생은 관리계획에서 탄생한 거잖아. 여기가 기본이 나오면은 X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틀리게 할 때가 여기, 그리고 이 자리겠지. 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틀리게 할 건데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자리 지정권자가 누구냐?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당연히 장관.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장관. 만약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은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 내용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5가지, 항상 제가 지금 핵심을 5가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 뭔지는 몰라도 요 5가지는, 이번 강의 시간에 요 5가지는 알고 가라. 모르겠으면 3가지만 알아도 돼. 안 되면 1가지라도 알면 돼요. 왜? 나머지 4가지는 다음에 또 알면 되니까. 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것만 한 거야, 이것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지구단위입니다. 그렇죠? 지구단위. 자, 지구단위라는 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지구단위라는 말은 뭔가 하고 봤더니요. 자, 여러분들이 지구단위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요 4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했죠?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회의에서 결정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라는 것 자체의 절차는 법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게 뭘 할 건지, 그렇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할 건지 내용을 쭉 적어줬잖아. 그럼 이것들은 회의에서 결정하라 이 소리예요. 자, 이때 여기는 구역이 붙어 있지만은 2번이나 6번처럼 용도구역이 아니라 그랬죠. 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지구 그러면 생각나야 하는 거. 특산품. 그렇죠? 지구 그러면은 특산품. 그러니까 특산품이 있는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특산품이 없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 나오면 그냥 특산품. 자, 이런 문장 아니고도 될 수 있는데 지구단위가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는 딱 특산품만 알면 돼. 지구단위는 다른 거 몰라도 돼. 특산품만 알면 지구단위 문제 다 풀려. 그렇기 때문에 특산품하고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구단위라는 것은 특산품이 있는 지역이 세우는 거구나. 특수한 곳에서 만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 9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9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에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많은 시와 많은 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 군이 존재를 할 거고, 왜?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 군에다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 모든 시군이 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라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 한우. 뭐 한우로 유명한 지역이 있겠죠. 자, 이 지역이 바로 횡성이라는 곳이야. 그러면 횡성이라는 강원도 횡성군, 자, 요 지역만 한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한우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계획이 다, 모든 지역이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지역이 세운다는 거예요? 요 지역만, 횡성만.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세우는 게 아니지. 일부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석이에요? 그럼 이제 이 행성에다 세운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지.
이제 계획 세운 것을 한우 마을로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우 마을은요, 행성 전부를 다 한우 마을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3분의 1만 한우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4분의 1만 한우 마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정은 어떻게 한다?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 지정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계획은 일부에 대해 세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역이 다 세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행성으로 가서는, 그죠? 행성으로 가서는 여기서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계획 세운 다음에 지정하는 거니까. 그때 지정할 때는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만 지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계획은 일부, 지정은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헷갈릴 거 아니야. 출제 자주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나왔다. 자, 계획 나왔다. 어떻게? 일부. 아시겠죠? 계획 나왔다. 일부. 그리고 지정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 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지역의 특산품을 살리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 자, 일부 지역에다가 지금 하는 건데,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개발하겠죠. 한우마을 막 조성해야 되니까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개발을 하려면 뭐 있어요? 완화. 그래서 일부 계획을, 지역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완화. 그죠? 행성이라는 지역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3층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한우마을을 지정하면서 4층, 5층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지역 중에 횡성은 한우마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 지역만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바꿔치기해. 여기하고 여기를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전부 쓰나, 전부 또는 일부 쓰거나, 그래서 X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기본을 쓰거나. 그래서 기본이 관리하고 바꿔치기 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어요,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관리 자리에 기본이 들어가는 것이 빨리 찾아야 돼. 잘못 들어간 부분은. 자, 이런 문제들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하게 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면 당연히 관리 계획 여기는 맞아. 근데 문제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세운다. 이렇게 보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그걸 반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 하나 더 쉴게요. 자, 보세요. 성장 관리계 하나를 더 볼게요. 성장 관리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성장 관리계. 자, 성장 관리계획은 112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성장 관리계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 자, 지금 이제 성장시키겠다는 거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아직 성장이 안 된 곳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장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름 중에서 성장되어 있는 이름이 있고 성장되지 않는 지역이 이름이 있겠죠?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는 도시 시골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도시 비도시라고 한다. 그때 도시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도시라 그러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뭔가 생산적인 일 형태로서 뭔가 공업적, 그죠? 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상업적, 그죠? 장사를 한다는 이런 시설이 아니면은 그것은 비도시 지역이다. 그럼 그 비도시 지역이 바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런 뭐 논밭이나 산 이런 것들은 다 비도시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카페 이런 거 사람 별로 살지 않는 곳. 자, 근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도시 지역인데 도시 지역 중에서 공원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곳 이것을 녹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성장 관리 계획으로 지정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 자,
여기 나왔죠? 이렇게 써놨죠? 마땅한 지역 특산품이 없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공장단지나 의료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계획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단위 계획은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은 이것은 특산품이 있으니까 세우는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역은 특산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완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공장을 유치시키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겠다는 뭐 공장이라든가 뭐 바이오 산업단지, 그죠? 뭐 우리 코로나와 관련돼서 뭔가 연구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바이러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못하면은 동네 주민들한테 빠져나가 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반대 안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만들면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막 2층까지밖에 못 만드는 땅이 있어. 그 지역을 바로 5층, 6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넓게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특산품이 없는 지역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다 세우고 나와서 남은 땅들을 갖다가 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안에 들어있었어.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여기는 이용동네입니다. 계획동네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용동네. 그러니까 이용동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계획동네에 있는 애들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그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계획동네에 살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용동네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계획 세우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지. 자,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원래는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를 개발화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강화예요? 완화예요? 완화. 자, 이 문장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정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검표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아는 단어 나오지. 뭐? 요거.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나왔네? 그러면 강화예요? 완화예요? 완화. 근데 뭐가 나와 있어? 강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나머지 우리가 몰라. 50% 이런 거 몰라. 이거 나중에 알면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하는 문제지. 지금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성장관리계획? 그러면 무조건 안 하구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의 차이점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 똑같은 계획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동네, 성장관리계획은 완화동네. 동네가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다? 완화시키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